공산당 주도의 강력한 통치 정책을 펼쳐왔던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경제 둔화로 인해서 시진핑 정책의 전면적인 재고 요구가 이 본물 터지듯 분출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도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지러운 중국 상황을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후 6일 중국의 경제적 고통이 시진핑 주석의 통제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집권 10년 이래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최근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와 함께 소비와 민간 투자, 고용 같은 경제 지표 부진, 또 지방정부들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 주석이 기존의 통제권을 일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서 이 중국 내 경제적 어려움은 시진핑 주석의 제왕적 통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있고 10년 넘게 집권한 시 주석의 의제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작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계기로 해서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된 이후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고 경기 부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줄줄이 부진하게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형 부동산 업체인 미국 위안에 이 디폴트 우려까지 부각된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영기업에 더 많은 재량을 주고 부채 문제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늘리하는 상황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와 국가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고통스러운 조치를 추진해야만 한다는 거죠. 중국 경제 문제의 핵심은 주택 판매 부진이고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시 주석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부동산 부문은 20년 이상 중국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습니다만은 이 개발업자들은 엄청난 수준의 부채를 쌓았고 시 주석은 이들의 과도한 차입을 단속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에 파급되면서 중국 당국은 이 주택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했고 앞으로 더 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영기업 위축 문제도 당장 중국 당국이 풀어야 될 엄청난 과제입니다. 이 역시 시진핑의 국진민퇴 정책으로 인해 민영기업이 쇠퇴하면서 중국 경제에 심각한 주름살을 안겨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다시 민간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 민영기업 위축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뿐만 아니라 민영기업이 해야 할 일들마저도 국영기업이 포식함으로써 민영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의 후유증을 이제야 깨닫고 다시 민영기업 활동을 장려하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망가져버린 민영기업의 재활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건에서 민영기업을 살리려면 과감하게 국영기업이 포식하고 있는 이익들을 상당 부분 민영기업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권한까지도 이양해야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돈줄인 국영기업의 이권을 내려놓기라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코헨그룹의 수석 고문이자 전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부참사관이었던 데이브 랭크는 시진핑은 통제를 좋아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상당 부분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 주석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한 결정을 과연 누가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의 경제 문제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면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내에서는 최근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과감한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이 시진핑은 되려 서방의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또 스파이 색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위기 자체를 말하는 것조차 엄단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경제의 현실을 놓고 토론하는 목소리도 아주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문제는 경제고 그 뿌리는 정치에 있다 하는 내용이 담긴 은퇴한 홍콩 사업가인 르몬홍의 에세이를 유포하면서 중국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진핑에게 돌리고 있기도 한 겁니다. 베이징의 강경한 학자인 후싱더우는 시 주석이 여러 나라와 긴장을 고조시킨 중국의 늑대전사 외교를 중단하고 자유시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제적 위기와 중국 내에서의 우려 목소리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광범위한 전략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개발업체와 지방정부를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티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중국 지도부는 중앙정부가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조장하고 싶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도움을 줄 사항이 사실 없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의 문제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이 서로 핑퐁을 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시진핑의 중앙지도부는 현재 닥친 중국 경제 위기를 당장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 손을 대려 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그동안의 시진핑 10년 정권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려면 그동안의 문제점 분석을 한 다음에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문제점 분석에는 당연히 시진핑 10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꺼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가지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갖는 문제점 분석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그런 사이에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의 병든 중국 경제를 치료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럴수록 경제를 살리기도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중국 분석센터 연구원인 닐 토마스는 지금 중국은 매우 불확실한 시기로 분명히 시 주석 행정부를 둘러싼 자신감이 바닥인 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더 악화할수록 시 주석이 경로를 더 수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시진핑의 빠른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 시진핑 자신이 주도해왔던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사실상 뒤집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주도의 경제가 아니라 민간에게 과감하게 경제의 주체를 넘겨주는 대대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개혁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중국 경제의 밥그릇을 공산당이 계속 쥐고 있는 한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은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공산당을 이길 힘은 오직 시진핑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그런 결단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시진핑의 스타일이 문제를 직면해 가지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고 결정적 순간에 뒤로 숨어버리는 행동 양식을 갖고 있어서 시진핑이 개혁을 추구할 것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중국이 되살아날 수 있는 시기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